안녕하세요. 에파쿠팜의 박덕섭입니다. 오늘 제가 박 박사의 건강 이야기 제2화로서는 단백질을 먹으면서 체중도 감소하고 건강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단백질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내용은 제가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에서 건강 강좌를 한 내용을 주로 하고 뉴트리션 헬스라인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는 거, 수명은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자. 치매 환자는 되지 말자. 날씬한 몸매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건강에 나쁜 과비는 되지 말자. 이런 취지하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몸매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장수 수명은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참 어떤 거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122살 이분이 장수 비결을 말씀하신 걸 보면 딱 11개의 단어로서 요약이 됩니다. 남의 일에 너무 참견 말고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다. 이게 영어로가 11개다는데 I mind my own business and I don't eat junk food. 이렇게 11개 단어로 얘기했는데 사실 쉽고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10년에 한 4.5세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25년도에는 90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건강 라인은 마이너스 9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와상노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누워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누워서 사는, 즉 연명을 하는 그러한 나이가 90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데까지 건강하게 살자는 취지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치매 환자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연차 보고서를 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약 7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2024년을 추정해 보면 100만 명 가까이 되고 2041년에는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러한 거고 또 삶의 질까지 망가뜨리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모두 대부분은 아마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치매는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늙는 것은 이제 물론 육체적인 늙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늙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육체적으로 노화되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늙는다는 것은 체세포가 산화되는 거, 그 다음에 수분이 감소되는 거, 그리고 단백질 량이 감소되는 것을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막 갓 태어났을 때 아니면 식물이 막 자라는 어린 시절에는 수분 함량이 70에서 8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수분이 함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세포 자체가 산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찾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체세포의 산화를 어떻게 하면은 좀 둔화시킬까, 이런 목적으로서 우리가 건강식품도 먹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음식도 가려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의 산화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영양학적으로만 검증된 거,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세포의 산화를 예방한다 그러면은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해야겠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 비타민 E, 다른 말로 영어로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산화 예방하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산화제로서 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성 화합물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6년 전부터 당질을 제한한 고단백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 전분질,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고단백질 식품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다시피 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우유, 생선, 기타 또 콩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마시고 거기에 신선한 야채까지 배부르게 먹음으로써 저는 6년 동안 건강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년 동안 일반적으로 말하는 탄수화물인데, 영양학자로서는 탄수화물은 섬유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당분하고 전분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하고 전분질을 제한해서 이제 하루 삼시세끼를 6년 동안 먹은 결과 어떻게 제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요약을 해보면은, 체중은 12kg 정도가 감량됐습니다. 체중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은 한 6개월 정도면 12kg,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한 주변을 보면 6개월 정도 되면은 12 내지 13kg는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둘레는 93cm에서 82cm, 즉 36인치에서 지금 32인치, 31인치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즉 36인치 바지를 입다가 32인치, 31인치 바지를 자유롭게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물론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치는 올라가지 않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당화색소나 이런 것은 정상 5.3이나 5.7 요 범위 내에서 정상으로 있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제 진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알코올성 감마 GTP 함량이 그냥 정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24, 25 이렇게 옛날에는 86에서 100 이렇게 넘었던 것이 24, 25 이 범위 내에서 수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많이 했을 때는 밥도 먹고 밀가루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초음파로 지방간 측정을 할 때 중증 지방간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진이 하얀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CT 촬영하는 기사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뭔 일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방간이 하얗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지만 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제 조금 애주가라 술을 음주를 좀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음주하면은 습관적으로 토했습니다. 그래야 좀 개운했습니다. 맨날 음주한 다음날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토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숙취가 없어요. 머리 아픈 거, 즉 두통도 없어지고 너시아, 메스꺼움, 이런 것, 구역질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저녁에
술 먹은 사실을 위가 모르고 머리가 모른다. 그 다음에 동맥 경화성 변화로 6년 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종합검진 결과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즉 당분, 전분을 제한해서 2년 후에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때 이제 58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 2년이 줄어들어서 실제적으로는 58세일 때 그 48세 그 10살이 그 생체 나이가 그 감소돼서 나왔고, 그 뒤로 또 이제 4년째 되는 때는 제가 이제 만 60인데 그 46.9세 이렇게 그 생체 나이가 그 좀 감소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위험 신호가 2년째는 빨간불이 좀 이렇게 켜졌었는데 빨간불이 2개 있었는데 4년째 됐을 때는 전혀 그게 2014년에 시작해가지고 2018년 3월 5일에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46.9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가 60세 정도 된 게 약 13세에서 14세 요 정도 생체 나이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신호가 다 없어졌다. 빨간불이 없어지고 다 파란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18년 거하고 그 2020년 5월 26일 날 이렇게 비교한 거 이렇게 보면은 더 나이가 생체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46세로 만 46세로 제가 이제 이때가 만 62세입니다. 만 62세인데 16살이 좀 생체 나이가 줄어들었다. 빨간불이 이렇게 좀 여기는 좀 아주 빨간불이라기보다 살짝 그 주황색이 있는데 제가 저것은 다시 검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재도 정상인데 좀 잘못된 수치가 있고, 여하튼 간에 생체 나이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은 탄수화물을 제한, 즉 탄수화물 중에서 당분하고 전분, 녹말이죠. 이것을 제한 섭취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생체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탄수화물 제한 후 2년 됐을 때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 적게 나오고, 또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시작한 후 4년 됐을 때는 실제 나이보다 14살이 어리게 나오고, 또 6년 된 올해 2020년 5월 26일 날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했을 때는 실제 나이보다 16살이 어리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고단백질 섭취, 스웨덴 같은 데서는 또 우리나라도 그런 붐도 좀 불긴 했는데 LCHF,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 팻 해갖고 저탄소 고지방 다이어트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개념은 틀립니다. 저탄소 고지방이 아니라 고단백질이다. 저는 그렇게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단백질을 더 우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선한 이유는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계란, 생선, 또 콩류, 우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먹으면은 체중이 왜 줄어드냐, 이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뉴트리션 헬스라인이라는 그러한 뉴스레터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제목이 단백질이 우리 체중을 자연적으로 빠지게 감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단백질을 하면은 이제 통상적인 관념을 깨고
완전 체중을 감소시키고 몸매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죠.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 말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입니다. 섬유소, 즉 신선한 야채를 풍부하게 먹으면서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가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먹을 때는 단백질,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처럼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언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순수히 단백질류, 즉 고기, 계란, 우유, 생선, 콩류, 이런 것을 섭취하면서 신선한 야채를 풍부하게 배불러도 먹는 겁니다. 신선한 야채. 그래서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 그리고 과일, 이런 것을 함께 하면은 안전식품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하고 몸매 유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 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 즉 만복감을 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즉 GLP-1이라든지 또 콜레시토키닌, 이러한 식욕 억제 호르몬, 물론 렙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증가되고, 반면에 단백질을 많이, 즉 고단백질 식사를 했을 때는 공복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 즉 그렐린이라는 헝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즉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하죠. 배고팠을 때 분비되는, 배고프게 식욕을 촉진하는 이러한 호르몬, 이것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외에도 고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 대사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음식의 열 생산 효과라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이 대사하면서 열이 나는데 열이, 즉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것이 탄수화물보다 2 내지 6배나 크다고 합니다. 대사 에너지 소모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탄수화물의 열 생산 효과는 5 내지 10%인데, 탄수화물 대사하면서 칼로리가 소모되는 효과는 5 내지 10%인데, 단백질이 대사하면서 생산하는 열 생산 효과는 20 내지 30%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6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은 보통 80 내지 100칼로리 이상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냥 저단백질 음식 먹을 때보다도 고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80 내지 100칼로리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모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260칼로리까지 260칼로리 이상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백질, 즉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식탐을 없앤다 이거죠. 식탐,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없애고 야식 욕구가 감소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 경우를 보면은 그전에는 탄수화물, 즉 밥, 면 이런 것을 똑같이 일반 식사요법처럼 똑같이 먹었을 때는 제가 보통 먹는 식사 시간에 한 30분만 지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금은 한 끼 정도는 그냥 굶어도, 즉 아침에 고기하고 야채, 신선한 야채를 충분히 먹고 이렇게 간다 하면은 점심 때는 솔직히
뭐 손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먹는데 크게 공복감이 없더라고요. 그건 맞고 심야 야식 욕구도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그런데 저는 뭐 그거에 가리지 않고 그냥 먹고 싶은 게 욕망보다도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식탐은 없어진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체중을 확실히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또 무의식적으로 칼로리 섭취가 제한됩니다. 저도 그 전에 탄수화물 제한 안 했을 때는 제 앞에 있는 음식은 무조건 다 먹어야 숟가락 젓가락 했습니다. 깨끗이 비워야 숟가락 젓가락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먹다가 자동적으로 젓가락을 놔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놔지더라고요. 계속 신선한 야채로 먹으면서 배는 막 불러오게 하고 해서 그런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칼로리를 섭취하긴 하는데 또 칼로리를 소비하게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진 영양소다, 이렇게 정의를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은 단백질 근육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한다 할 때는 체중을 빼는 거죠. 체중을 빼면은 지방만 빼려고 목표를 하는데 어디 우리가 마음대로 됩니까? 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단백질까지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 엉덩이도 이제 쑥 들어가게, 밋밋해지게 이렇게 되는 것도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장수할 거다 안 할 거다를 허벅지 크기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근육량의 중요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다이어트 안 먹고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막 이렇게 제한하는 그러한 속칭 다이어트는 단백질 다이어트 아니고 그냥 일반 다이어트 말씀드리면은 근육량까지 감소되는 그러한 역효과도 온다, 이렇게 되는데, 고단백질 식이요법을 하면은 그러한 근육량 감소도 예방을 하고 체중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단백질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섭취하는 게 최적일까? 영양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을 때도 항상 말하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최고 좋은 건 최고 나쁘다, 항상. 그래서 과유불급 이런 말도 있듯이 최고 좋은 건 최고 나쁩니다. 고단백질을 했을 때 부작용, 또 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이것도 다음 기회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이론적으로 최적은 어느 정도고, 또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최적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인가, 이것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은 또 그대로 인용을 하고, 또 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다이어터리 레퍼런스 인테이크라고 음식물 관련 섭취량, 요 자료를 인용을 하면은 우리 몸 체중 1kg당 하루에 0.8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46g의 단백질,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56g의 단백질이 최적의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46g, 56g 이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기는 체중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이렇게 증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육량도 증가시키든 유지시키든 하여튼 근육량을 개선하고 체중 감소도 하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느 정도가 최적한 그 섭취량이냐, 이걸로 보면은 보통 이론적인 그 칼로리, 우리가 섭취하는 뭐 단백질도 이게 칼로리를 발생하니까요. 뭐 단백질은 5,100, 뭐 5,200kcal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밤 칼로리미터로 그 열량계로 쟀을 때,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4,200 칼로리, 즉 뭐냐면 거기서 탄수화물은 전분 또는 녹말이라고 하죠. 칼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칼로리를 우리가 총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그 중에서 단백질에서 오는 칼로리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로리를 100을 먹었다, 100kcal를 먹었다, 그러면 그게 30% 정도는 단백질에서 오는 칼로리, 그걸 계산했을 때 30%의 단백질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인 값입니다, 물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2000kcal를 우리가 섭취했다, 그럼 곱하기 0.075,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단백질이 150g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는 저는 쉽게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체중 kg당으로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기 복잡하고. 그런데 저는 체중이 예를 들어서 70kg다, 그럼 하루 단백질 70g,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이론적으로는 체중의 1kg당 곱하기 1.5 내지 2.2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체중이 이제 예서 60kg, 70kg 하면 단백질 60g, 뭐 단백질 70g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먹구구 방법인데, 그게 좀 더 편리하고 계산하기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가 뭐 칼로 두 부짜리에다 팍 정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칼로리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냥 30% 이게 아니라 25 내지 30% 이 레인지를 두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체중이 70kg다, 그러면 단백질 70g. 그러면은 고기로 따져서는 얼마냐? 그러면 고기도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닭고기냐 따로 틀립니다. 이것은 다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그냥 먹는 그 상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측정해 보면, 물론 부위에 따라 틀려요. 돼지 같은 경우 삼겹살이냐 엉덩이 부분이냐 뭐 여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등심을 기준을 할 때 단백질 함량은 약 20% 내외가 보통 됩니다. 물론 22%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20%다 그러면 삼겹살 100g을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이 20g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서 체중 70kg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는 단백질 70g을 먹여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300g 먹으면 60g이고 350g 먹으면 한 70g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고기로 따져서 단백질 고기로 따져서 돼지고기로 따져서 한 300g 정도 먹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돼지고기만 먹는 거, 고기만 단백질이 있는 거 아니고 뭐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또 다른 야채 중에도 단백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한 돼지고기로 정도는 한 200에서 250g 정도 먹으면은 일반 사람, 보통 60에서 70kg 나가는 사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음 기회는 이제 우리가 고기면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우유 뭐 이런 거에 영양학적 특성 하고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성분이 어떻게 좋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산물,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이것은 또 어떠한 영양적 특성이 있어서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 시리즈로 박 박사의 건강 이야기를 준비할까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